대여금 사기, 빌려준 돈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생각보다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고 있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돈 거래와 대여금 사기는 법적으로 일단 차용금 사기 같은 경우 차용 당시 지급할 능력이나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분명히 소명되어야 차용금 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제 그런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용도를 기망하여서 돈을 빌려갔을 경우에는 용도 사기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대여금 사기의 가장 핵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용 당시, 즉 빌려줄 당시에 채무자의 자력 상태나 갚을 능력, 의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금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일부 변제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 또는 채무자가 돈을 빌렸을 당시에 기타 막대한 채무들이 있어서 갚을 능력이 안 됐다는 사정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차용 당시에 나눴던 대화 내역이나 혹은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을 통해서 대여 행위가 사기였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빌릴 때 사업에 투자하겠다, 곧 수익이 들어온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해당 돈이 우리가 빌려준 목적에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무자나 혹은 사기꾼이 입증이나 어떤 입증 자료를, 증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다면 투자 사기나 용도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까지 작성을 했음에도 이분이 이제 기타 다른 채무가 있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입증하여서 실제로 구공판 기소까지 이루어져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유죄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건들도 있어서 단순히 그냥 친한 연인이든 가족 관계든이라고 하여서 무조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계신 증거 자료를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신 다음 추가 증거 확보나 관련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도 같이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사기 고소를 하는 게 좋다, 민사적으로 민사소송만 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무리하게 착수금을 요청하면서 민형사를 같이 하자고 하진 않으나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좀 더 큰 사건이라고 생각되었을 때는 사기죄 고소를 권장을 드리고 추후 민사적인 집행문을 받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사기죄로 고소가 좀 어려운 사건일 것 같다라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만 진행하실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엔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라는 게 사실은 일반인들은 단순히 대화 내역이나 차용증 등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채무자의 계좌 내역을 바로 살펴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상담을 통해서 추가 증거 확보나, 예를 들어서 채무자나 사기꾼 같은 경우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짓말이나 기망행위가 실제로는 돈 변제기나 이런 걸 차용금을 좀 면탈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해서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로펌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